네,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서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물가 부담은 여전했고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세금은 지난 4월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절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반기에 꼭 점검해야 할 세테크 전략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이양복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죠? 예, 아닙니다. 네. 자, 2026년도가 벌써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세금 보고가 끝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왜 세금 보고가 이게 끝났지만 6월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금 보고는 지나간 일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절세를 해야 됩니다. 세금 맞습니다. 세금이 연방정부 주정부 합해서 거의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테크도 중요한 것처럼 세테크를 해야 되고 절세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월 하반기 넘어서 7월부터는 이제 절세하는 그러한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원고를 주셨는데 사실은 세테크라는 말을 저는 참 어감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닌가 했는데 정말 세테크네요. 네네. 네네네. 오늘 한번 우리 회계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세금 절세 계획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을 올해 세법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표준공제가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안 내려는 그러한 정책을 피시기 때문에 그 표준공제를 많이 높여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집 가지신 분은 이제 항목별 공제라고 그래갖고 네. 집 이자, 뭐 재산세, 교회 헌금 뭐 이런 거 갖고 항목별 공제하고 또 여러 다른 영수증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는데 이제 표준공제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할 때는 32,200불, 네. 또 싱글이나 또 부부가 또 원해서 또 나눠서 별도로. 각 별도로 보고할 때는 그 반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2,200불인데 또 추가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1인당 1,650불 또 6,000불 또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은 65세 이상인 부부가 공제액이 47,500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금을 안 낼 정도로 걸로. 상당히 높은 표준공제액이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표준 공제 금액이 조정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특별히 네네. 시니어분들은 추가 공제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참 좋겠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네네. 추가 공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네. 세금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또 많으십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2026년 기준 자녀 세액 공제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녀 세액 공제는 1인당 네. 17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1인당 2,200불씩 그렇게 공제받고 자녀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녀 세한이 없고 또 이거를 세금이 낼 세금이 이제 적은 경우에는 환불도 해줍니다. 환불도. 그래서 그 환불 액수가 1인당 1,700불씩 환불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제액 중에 하나입니다. 네. 회계사님 그렇다면은 뭐 부모와 자녀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예. 네네. 특별히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이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네. 부모도 자녀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큰 요즘 시대인데 사실 자녀 세액 공제가 많은 관심을 가정들에서는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공제 금액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셜 시크리티 넘버 꼭 네네. 있는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다면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요? 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작년부터 생긴 팁 공제액이 1인당 25,000불까지 네.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또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반 1인당 12,500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뭐 배달하는 또 호텔 서비스업 이런데 계신 분들은 팁 공제를 팁 받으신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많이 남겨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클레임하면은 네. 세금을 안 내게 되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그걸 좀 습관화하시는 게 좋겠네요. 습관도 습관이지만 네네. 이게 저기 법으로 네. 기록해 놓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오늘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세법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살펴봤고요. 특히 세금은 연말이 다가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는 거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요, 사업하시는 한인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저기 예납하는 세금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급여에서 이제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법이. 그래서 1년에 4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네. 4월, 6월, 9월, 1월, 15일에 4번에 나눠서 네. 작년에 냈던 세금의 거의 4로 나눠서 그거를 미리 예납을 하셔야지 벌금이 없으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예납해서 납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네, 회계사님 그렇다면은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정세 지금 이 세금도 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가 필요할까요? 네, 작년 세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를 이제 4번에 나눠서 내든가 네. 아니면 올해 내가 추정해 봤을 때 세금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불경기로. 네. 그러면 그 세금을 추정해 갖고 그거를 나눠서 4번에 나눠 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맞고요. 네네. 네. 네. 1차가 4월, 2차가 6월, 3차가 9월, 4차가 그 다음에 1월. 네네, 15일인 맞습니다. 거. 네. 네. 추정세 여러분들 또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경비에 대한 네.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처럼 유류비 부담이 크고 요즘에 그래도 좀 기름값이 많이 진정이 됐지만 그래도 유류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량 공제 절세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이렇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차량 공제가 항상 중요한 그런 공제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량 공제도 이제 마일당 뛰는 게 예전보다 이제 높아졌는데 네. 그게 1마일당 72.5센트를 저희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쓴 마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마일 그리고 또는 저기 실제로 내가 자동차를 갖고 이제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들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으로 실제 비용하고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진 액수하고 자기가 옵션으로 자기가 정해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예. 게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회계사님?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네. 마일을 그러니까 세일즈맨처럼 이제 마일을 많이 뛰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마일리지로 공제하는 게 더 좋고, 네. 예, 실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차가 좀 비싸다든가, 아. 또 메인터넌스 할 때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네. 그럼 그 방법을 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 이제 처음 차를 샀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공제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표준으로 이렇게 마일리지로 계산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실제 좀 비용으로 타시다가? 하다가 네. 마일리지는 못 바꿉니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아무래도 처음에 샀을 때는 네. 차값이 이제 좀 비싸니까 네. 이제 그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높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일리지로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이 차량 가격이 높거나 유지비가 많이 들 경우 그다음에 네. 차량 무게 뭐 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 한 번 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량에 예. 대한? 예. 네네. 그렇죠. 차량이 비싸지면은 네. 그거를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5년 나눠서 그거를 감가상각하는데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비용이 감가상각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샀을 때 실제 비용으로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클레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무게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무게요? 네네. 무게는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 네. 그 기준으로 했는데 무게는 이제 완전히 그 비즈니스에서 이제 완전히 트럭으로 쓴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클레임이 되지만은 네. 소형차 네. 저희가 하는 차들은 네. 그냥 그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거라도 자기가 클레임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군요. 사용한 마일에. 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비교가 좀 필요하겠네요. 마일리지로 할 건지 실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쓸 때 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안 되고 비즈니스용으로 그렇죠. 쓸 때 네네. 그때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0% 이상을 쓰냐 아니면 더 적게 그렇죠. 쓰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차량 사용 방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절세 효과를 위해서 비즈니스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개인 사업체가 S코업 체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전환을 고려하실 때 기준이 또 뭐가 있을지 아니면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S코퍼레이션은 이제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순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페이롤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S코퍼레이션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S코퍼레이션 선택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S코퍼레이션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비교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절세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운영 비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절세 핵심으로 꼽히는 게 은퇴 플랜인데 네네네. 은퇴 플랜 401k 그다음에 IRA 올해 불입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특히 50세 이상 가입자들은 또 어떤 캐치업 규정이 있는지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은퇴 플랜은 이제 절세 중에 이제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IRA 어카운트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50세 미만은 이제 7,500불까지 그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캐치업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50세 이상은. 그래서 그 50세 이상은 8,600불까지 이제 이렇게 IRS 가입을 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1k라고 그래서 401k는 24,500불까지 50세 이상은 그보다 더 이제 64세부터는 8,000불 그 이하는 11,250불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입을 하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돈을 버는 느낌도 들고 괜히 좀 방법이 있겠구나, 지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은퇴를 미루시기가 참 쉬운데 절세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꼭 한번 이걸로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절세 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401k. 네.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IRA 절세 효과가 8,600불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캐치업이었나요?
예, 회계사님? 그 네. 50세 이상을 캐치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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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네. 더 할 수 있는 네. 거. 그리고 IRA가 7,500불까지 네, 네. 네, 절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요. 회계사님 지금 이렇게 숫자를 듣고 막 이런 절세 네. 팁이 있다는 거를 들으니까 네. 좀 뭔가 공인 회계사님께 좀 이렇게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예, 저한테 네, 네, 네.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13에 네. 369에 0921입니다. 네. 예. 전화번호 213-369-0921번 우리 이항복 회계사님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요. 여러분들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은퇴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셜연금만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네.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제 세금 보고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그러세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소셜연금만 받으시면은 물론 세금 보고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IRA에 인출했다거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들이 좀 높으신 분들은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과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맡기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표준 공제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65세 이상은 47,500불까지 네. 표준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네.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 이자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추정해 갖고 세금 보고하라고 추정세가 연락이 와요. IRS에서. 네. 그럼 편지 받으면 뭐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내가 조건이 되더라도 세금 보고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계사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자산을 매각하시는 우리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입니다. 네. 그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고 큰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매각 이익이 많이 그렇죠. 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세금 내는 것도 세금 내는 거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그 65세 되면 메디케어 보험료가 있어요. 맞아요. 그 팟B, 팟D 해갖고 네. 보험료 내는데 그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2년 후에. 2년 후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갖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분산으로 소득을 만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익을 좀 몇 년에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든가 해서 그 프리미엄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미리 플랜을 잘 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할 굉장히 거라는 중요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또 그게 정말 또 오래 사셔야 되니까 또 그런 보험의 혜택도 누리셔야 되고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한 2,300불 내다가 이익이 많아지면은 뭐 한 뭐 10배도 더 10배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2,000불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나요?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해서 네. 하셔야 되죠. 네. 자, 그렇다면은요, 또 많은 한인분들께서 이제 신경 쓰시는 게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금 제도는 이 전 세계 어디서 버는 거나 뭐 이런 건 다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수익이 날 경우에. 네. 근데 한국에서 금융자산이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 이런 데 금융자산이 1년에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 되면은 그걸 미 재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고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그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어요. 네. 보고하시는 분이 느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보고만 하고 네.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이제 세금 보고가 별도로 미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보고하고 또 세금 보고도 연말 기준으로 부부 같은 경우 한 10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전부 세금 보고하고 같이 보고를 해야 돼요. 따로 그 IRS 세금 보고할 때 같이 추가로 같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 그런 거를 빠짐없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요즘은 한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고 또 한국으로 또 역이민 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고려하셔서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박 기사님 그러면은요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셨으면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미국에서 다시 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매각했다든가 아니면 또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으셨다든가 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상속세. 세금 내는데 왜 여기서 또 내냐?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게 환율 계산해서 한국에서 낸 거를 크레딧을 줘요. 여기서요. 오. 그 낸 만큼.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가셨더라도 아주 나가시지 않고 네. 영주권이나 이렇게 시민권을 갖고 계시면은 꼭 이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매각, 상속, 배당도 미국 신고 대상이 된다. 물론입니다. 네, 예, 네.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의 신고 의무는 별개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요. 또 요즘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기사님. 예. 주식과 또 ETF, 또 AI 관련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상반기에 좋은 수익을 거두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하반기 지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꼭 알아야 될 뭐 세금 문제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네. 요즘 이제 투자가 한국에서도 뭐 엄청 지수가 몇 배 올라가고 그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말까지 잘 팔로우업을 하고 내가 수익이 얼마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또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엔 나중에 가서 난 뭐 별로 이렇게 이익 난 게 없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나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아닌가요? 룰 하나가 있어요. 아, 어떤 룰이? 와시세일 룰이라고 그래갖고 네. 그 손해 난 거를 사다 팔았다 하면은 그 손해 난 거를 30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손해 난 거를. 예.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익도 안 받는데 세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현황을 내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거를 잘 팔로우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도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을 했다고 다가 네. 아니라 그거에 네. 대한 세금도 다시 한번 보고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와시 세일. 네네. 네, 그 규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서 30일 안에 같은 종목을 사고 팔면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손실 공제를 받으실 수 없. 손실공제를 인정을 안 해주기 네,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제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세율이 높으세요. 자기 일반 세율로 다 적용이 되는데 장기로 하시는 분은 그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세율이 훨씬 낮죠. 네. 그러니까 그 가능하시면은 장기로 너무 이렇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으시죠. 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네. IRS나 FTB에서 편지를 받으면 이제 많이들 당황을 하시는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편지가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IRS에서 네. 이거 예전에는 그렇게 편지가 많이 안 왔는데 IRS에서 편지가 많이 와요. 그렇지만 그거가 편지가 와서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그거를 전문가한테 보여주든가 네. 이렇게 해서 팔로업을 하고 네. 마감 언제까지 이제 답변을 해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이 지나면은 곤란한 일을 당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편지를 받으시면 전문가한테 보여주시면 전문가들은 보면 이제 금방 아니까. 네. 또 일단 본인이 확인하고 싶으면 거기 또 이 노티스 번호가 있어요. 어. 그 번호로 이제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은 네. 무슨 편지다 이런 거 정도는 알려주시고, 예. 아. 그 IRS 편지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네. 우편함에 그런 거 들어있으면 네.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항상 팔로업을 정확하게 하시면은 별 문제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이런 네. IRS에서 뭐 협박, 그러니까 네. 나중에 뉴스로 봤을 땐 협박이었지만 그런 네. 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IRS에서는 그런 뭐 기프트 카드나 송금을 요구하지는 그런 않나요? 거는 거의 없죠. 네.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네. 예, 굉장히 점잖게 접촉하지. 아, 점잖게. 그렇게 뭐 전화 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거의 네.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건 사기로 것도- 봐도 될까요? 네, 네, 그 네. 사기로 보지만 전화를 이제 전문가들한테 해주시면은 네. 그럼 금방 어떤 전화인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실 때 바로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요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회 기사님,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6월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저 절세 네. 효과를 위해서 어떤 네.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들은 자기 장부를 잘 확인하시고 또 추정세 같은 것도 네. 항상 이렇게 고려하시고 네.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보험료 같은 거 또 세금 내나 안 내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또 이제 한국에 자산이 많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한국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뭐 세금을 뭐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요. 남은 6개월 또 이렇게 지혜롭게 재정 관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회계사님과 방송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인 세무 상담이나 사업체 절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항복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69-0921 213-369-0921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기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